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들기름이 유행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들기름, 기억력이 떨어지면 들기름, 피부가 건조하면 들기름. 이제는 집집마다 들기름 없는 집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들기름을 먹고도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들기름 좋다길래 하루 3번 밤마다 한 숟가락씩 꼭 챙겨 먹었어요 라고 하셨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질 않았고, 약을 복용 중이던 그분은 간 수치와 혈압이 한동안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렇게 들기름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건강에 좋다는 말 하나 믿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제가 정말로 겪었던 들기름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으면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이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 한 사람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상 혼자만 보지 마세요. 부모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친구나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들기름을 복용 중인 누군가에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속는 셈 치고 눌러보세요. 이 채널은 신생 채널이라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시니어 건강을 책임질 믿을 수 있는 채널이 될 겁니다. 지켜봤는데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 구독 취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런 저도 들기름만큼은 무조건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름 중에서도 착한 기름, 혈관에 좋은 기름,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기름. 들기름이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 잡지 기사까지 모두 들기름을 기적의 식재료처럼 소개했죠. 저는 그런 정보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도 드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반찬에 들기름을 뿌리고 아버지 밥상에 들기름을 매일 챙겼습니다. 심지어 저희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들기름을 선물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이다. 그런데 어느 날 70대 중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시며 주방 식탁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던 아버지였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팔에는 멍이 가득했고 작은 긁힌 자국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묻더군요. 최근에 오메가3나 EPA 섭취하신 게 있으세요? 그 순간 머리를 스쳤습니다. 들기름. 아버지는 최근 몇 달간 하루 3번 들기름을 밥과 국에 무조건 넣어 드셨던 겁니다. 들기름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풍부하지만 그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에겐 이게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기름이 내 몸에는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체질, 복용 중인 약, 평소 질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환자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요즘 들기름 드세요? 그러면 거의 10분 중 6, 7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관절에 좋대서. 치매 예방된다니까 매일 챙겨 먹어요. 딸이 사줬어요. 몸에 좋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먹는 법을 모릅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어떤 약과는 절대 병용하면 안 되는지,
들기름도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에 따라 산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지의 대가를 제 가족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저는 비로소 들기름을 의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3세의 여성분. 표정은 밝고 걷는 걸음도 정정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들기름 덕분에 건강해진 것 같아요. 관절도 덜 아프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제 나이 들수록 들기름 같은 게 최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손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등에 붉은 멍 자국이 있었고 팔목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도 피가 아직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출혈 경향이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예, 혈압약 매일 먹고요. 딸이 사준 들기름을 하루에 2번씩 꼭 챙겨 먹어요. 식전에 1번, 자기 전에 1번. 그게 그렇게 좋다네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바로 약물과 기름의 상호작용.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이건 평소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할 수 있지만 혈압약, 아스피린,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이 약해지고 출혈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몸을 바꾸는 겁니다. 여성분은 실제로 몇 주 전부터 평소보다 더 자주 멍이 들었고 이제는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걸 무조건 더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음식도 약입니다. 그리고 약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 병력, 복용 중인 약, 심지어 먹는 타이밍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잘못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처럼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속에서는 출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걸 기름 때문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몸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변화는 피검사, 간 수치, 혈소판 수치 등을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드신다면 반드시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지를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멍이 잘 들기 시작했다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피곤함이 오래 간다면 한 번쯤은 들기름의 양과 타이밍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와 병력에 대해 기름도 맞춰야 한다는 의학적 사실을 이제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들기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들기름은 몸에 좋다는 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먹는 방법에 대해선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전했던 실전 복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립니다. 들기름은 절대로 공복에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 위염이나 소화 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은 공복에 기름을 그대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자극되고 속쓰림이나 설사,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식사와 함께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밥, 나물, 죽 등에 뿌리면 들기름 속 오메가 지방산이 체내에서 흡수되기 가장 좋은 형태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는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저녁에는 신체의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시간대인데 이때 들기름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액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약 복용 시간과 들기름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아침 8시에 드셨다면 들기름은 아침 식사와 함께 10시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량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티스푼 10ml 이내, 절대 숟가락으로 퍼서 마시듯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한번 제가 외래에서 만난 60대 후반 어르신은 좋다니까 매일 아침 한 컵씩 들기름을 마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중 지질 농도가 크게 변했고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지방간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들기름은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그 좋음은 양과 타이밍, 나의 상태에 따라 언제든 해가 되는 도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들기름을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면 그 유익한 지방산이 파괴되거나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항상 생으로 조리 후 마지막에 뿌리는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들기름은 의사가 인정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약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들기름을 드실 땐 그냥 몸에 좋다니까라는 마음보다는 나의 몸과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겠다는 자세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게 늘 무릎이 아프다며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여성 김모 할머님이셨죠. 매번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무릎을 짚고 힘겹게 앉으시곤 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찜질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도무지 낫질 않아요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가벼워졌고 무릎을 짚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제가 요즘 들기름에 빠졌거든요. 나물도 무치고 밥에도 뿌려 먹고 무릎이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들기름 속 리놀렌산,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처럼 관절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지방산 밸런스가 무너지면 악화되기 쉬운데 들기름이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70대 초반 남성분이신 이모 어르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러셨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침에 머리가 맑고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가 물었죠. 식단이나 생활에 뭔가 바뀐 거 있으세요? 우리 딸이 들기름을 챙겨줘요. 밥 위에 뿌려 먹으라고 해서 그냥 습관처럼 먹고 있죠. 이 어르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기름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DHA, EPA의 정부 물질인 오메가-3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합니다. 물론 생선 기름만큼의 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뇌세포의 노화 방지, 염증 억제 효과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은 피부에도 좋습니다. 한 80대 여성 환자분은 선생님, 요즘 제 손등이 왜 이렇게 매끄러워졌는지 몰라요. 라며 손등을 보여주시는데 피부결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그분은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소량 발라 마사지 하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들기름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피부의 산화를 막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거칠고 각질이 생길 때 보습제처럼 살짝 발라주면 자극 없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산화된 들기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냄새가 변하거나 쓴맛이 느껴지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항상 냉장 보관, 개봉 후 한 달 내로 섭취 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들기름이 내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분야, 관절, 뇌 건강, 피부에 대한 의학적 사례와 과학적 근거입니다. 좋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던 생생한 환자분들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 뒤엔 작은 습관 하나, 바로 들기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들기름이란 기름이 그저 음식의 풍미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기억력을 지키고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드는 작은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루는 진료실의 한 어르신이 손등에 벌겋게 올라온 피부 트러블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들기름을 발랐는데 오히려 더 간지럽고 따가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언제 사신 들기름이세요? 글쎄요, 한참 전에 샀는데요. 냉장고 안에 있던 거예요. 뚜껑은 잘 닫으셨고요. 항상 열려 있었죠. 매번 쓰니까. 이 대화, 바로 들기름을 망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들기름은 굉장히 민감한 기름입니다. 공기, 빛, 열 어느 하나만 노출되어도 빠르게 산패기름이 썩는 현상됩니다. 그리고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간을 자극하며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몸에 좋으라고 먹은 들기름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들기름 보관법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구입 후 한 달 이내 섭취를 원칙으로 하세요. 들기름은 오래 두고 먹는 기름이 아닙니다. 작은 용량으로 빠르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1리터짜리 큰 병, 절대 비추입니다. 가족이 적다면 250ml 이하 소용량을 사세요. 둘째,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두면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반응해 빠르게 산패됩니다.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살리고 싶다면 냉장고 안에 깊숙이 보관하세요. 냉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변할 수 있음. 셋째,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이거 정말 많습니다. 쓰고 난 후 뚜껑을 열어둔 채 부엌 선반에 두는 분들, 절대 금물입니다. 공기 중 산소와 계속 접촉되면서 기름은 점점 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법도 꼭 기억하세요.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하신다고요? 절대 금지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취약해서 180도 이상에서 변질되며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엔 참기름, 들기름은 항상 조리 후에 뿌려야 합니다. 오래된 들기름 냄새도 별로 안 나니까 그냥 썼어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패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약간 이상하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즉시 폐기하는 게 답입니다. 공복에 들기름을 그대로 마셨어요. 위장 약하신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위산 과다 분비로 속쓰림,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느 70대 남성 환자분은 들기름을 공복에 생으로 하루 3번씩 드시다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올라 중성지방이 300을 넘기고 간 수치도 비정상으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좋다니까 많이 먹었지요. 하고 미소 지으셨지만 저는 뼈가 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병을 키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들기름 좋다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를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들기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관절, 뇌, 피부,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들기름. 작고 평범한 기름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관절이 덜 아프고 피부가 덜 건조하고 기억이 선명해지는 그 변화가 당신의 일상에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효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냥 나물 무칠 때 쓰는 기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건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하루 한 스푼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무릎이 시큰하다, 손이 건조해서 갈라진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다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들기름의 이야기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보를 혼자만 알지 않는 것.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녀까지도 이 작고 위대한 기름의 힘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킬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행복한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검증된 전문가의 시선으로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시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